첫 번째 목차를 보니까 복합 운송의 보편화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죠. 아무래도 FOB라고 하는 것들은 그 해상 운송, 그다음에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적절한 어떤 운송 규칙, 운송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 운송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맞지 않는 괴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컨테이너, 그러니까 보통 복합 운송의 방식을 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재래 화물의 형태로 움직이지 못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다 운송이 용이한, 운반이 용이한 컨테이너 형태로 가게 되겠죠. 컨테이너 형태로 지금 운송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컨테이너 터미널에 갔을 때 거기 운영인한테 물품을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메이도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물품이 이제 적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FOB라고 하는 것들은 본선의 적재가 완료될 때까지 메이도인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FOB가 아니라 FCA 조건을 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선 적재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본선 적재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예전에 썼던 재래 화물의 형태를 빌었을 때 그때 그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형태가 좀 적합하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메이도인 입장에서는 터미널에서 운영인한테 물품을 인계했을 때, 인도했을 때 그때 이미 물품을 이제 인도를 마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를 마치고 나서 여기서 실제로 적재가 될 때까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서 어떤 물품에 어떤 그 손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컨테이너 채로 물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개봉해 볼 수가 없잖아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맨 그때 문 쪽에다가 이렇게 실링을 합니다. 이것을 중간에 개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실링을 하기 때문에 실링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실이 훼손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중간에 개봉을 안 하거든요. 즉 부지약권의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도착하고 나서 물품에 데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했는지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리상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송인의 책임하에 본선 적재, 매수인의 피보험 이익, 인도 개념의 모순이라고 써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풀어 쓴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피보험 이익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B 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 부담의 이전 시점부터는 매도인은 적하보험에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운송인 등에게 인도할 때 등으로 해서 매수인이 육상 구간에 대해서도 피보험 이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피보험 이익 저희가 이제 인코텀제상에서 보험 계약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지정된 그 인도 장소에서 적어도 지정된 목적항까지는 또는 목적지까지는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즉 인도 장소 이후부터 도착할 때까지죠. 도착 장소까지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 구간이죠, 구간. 여기 안에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썼는데 실제 보니까 FOB라고 하는 것들은 적재가 되고 나서 움직였을 때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본선에 적재를 하기 전에 이미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부터 물품을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인이 자신의 어떤 인도를 마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가입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인 입장에서는 여기 공백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도 보험에 가입을 보통 안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남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반대로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여기서부터 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대해서만, 그렇죠, 이 구간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차라리 그냥 이것을 FCA로 하게 됐으면 여기 구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FOB로 하다 보니까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한 책임을 물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발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봤었던 운송 특약부와 관련해서 운송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을 쓰는 것이고, 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화한 특약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 부분에서는 사실상 뭐 새로운 말을 쓰기보다는 그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FOB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쓰면서,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CIF 계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의 어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CIF 계약을 체결을 해서 온전하게 어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상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둠으로써 인도가 완료되는 규칙을 설명하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코텀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총 11가지 규칙이 있죠. 11가지 규칙이 있는데 여기가 수출국, 여기가 수입국,